본 영상은 논문 BTS 피버에 근거한 내용이며 최대한 분석적이고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팝의 본고장인 미국과 영국의 양대 음반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BTS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연했던 무대에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올랐습니다. The biggest boy band in the world, BTS. Who? BTS! 최근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BTS. BTS에서 비롯된 관심과 사랑은 K-팝을 넘어 한국의 언어와 문화는 물론 관광과 상품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 위력이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전설적인 밴드 비트즈와 비교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가수가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는 BTS. 이런 BTS도 처음 데뷔했을 때는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그저 그런 아이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BTS가 데뷔하기 이전부터 지금 순간까지도 한국에서는 아이돌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BTS도 그런 수많은 아이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BTS는 한국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과 UN 총회 연설, 빌보드 뮤직 어워드 2관왕 이런 엄청난 업적을 달성하고 현재 세계의 주목을 받는 스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한국에서 이런 아티스트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거대 소속사도 아니었던 BTS가 말이죠. 과연 그들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출중한 외모? 날선 군무? 소름 돋는 가창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진정한 그들의 성공 요인을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BTS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핵심 요인. 그것은 놀랍게도 한국의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특수성에는 매우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저희는 크게 6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한국은 스카이로 대변되는 기득권층이 공고하게 사회를 통제하는 소위 갑질 문화가 항상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소속사는 성공을 보장시켜준다 라는 말은 어느 누구나 동의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열풍을 가져오고 있는 BTS는 그리 크고 좋은 소속사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 남달랐기에 BTS는 수많은 노력을 하여 지금의 BTS가 됐습니다. 이러한 BTS의 노력을 노랫말로 담은 BTS의 노래가 있기도 합니다. 너넨 아이돌이니까 안 들어도 부리겠네. 너네 가사 맘에 안 들어. 안 봐도 비디오네. 너넨 힘없으니 구린지 분명히 했을 텐데 너네 하는 짓들 보니 조금 있으면 망하겠네. 기존의 틀을 깨고 성공한 BTS의 모습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줬습니다. 아티스트적인 모습과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주는 노래를 통해 한국에서 BTS가 성공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세계 최고라 할 정도로 TV 음악 프로그램이 많고 인기도 많습니다. 한국에는 음악 프로그램들이 왜 많을까요? 한국에서 음악 프로그램이 많은 대표적인 이유는 음악 프로그램은 적은 제작비로 팬덤에 의한 높은 시청률과 음원 수익 독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 방송에서는 경쟁적으로 음악 프로그램들을 복제해서 유사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연 가수가 얻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도 대부분 예상하시겠지만 가수는 출연 이후에 인지도를 높여 행사 요청과 출연료 증가로 수십에서 수백 배의 수익, 즉 돈과 명예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방송사는 매출 증대, 가수는 홍보와 이를 통한 수익 증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생관계 때문에 수많은 가수가 TV 출연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같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아이돌은 한국에서 자연스레 BTS에 버금가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방송 내용을 더 쉽고 재미있게 요약해주는 자막 또한 세계 최고로 많은 편입니다.
방송에서는 또한 자막으로 가수를 캐릭터화합니다. 이러한 캐릭터화는 가수들의 팬덤을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를 얻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는 한국어를 모르는 팬을 위해 BTS 관련 TV 프로그램이나 영상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자막을 넣어서 번역한 움짤이나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SNS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자막이라는 한국 특유의 방송 관행과 세계 공용 영상 플랫폼을 통한 가사 번역 시스템은 해외 팬들을 끌어모으고 해외 팬들에게 한국어 가사는 물론 한국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독단적인 아이돌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음악방송을 보려면 방송 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가 아니면 볼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해당 시간대에 보지 않아도 유튜브나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팬들은 이러한 영상들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SNS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아이돌의 영상이나 사진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덕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팬들의 이러한 덕질은 세계인들과의 SNS 소통을 통해 전달이 되어 세계인들의 흥미를 사게 됩니다. BTS도 이러한 덕질 덕분에 국내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지금과 같은 인지도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BTS를 향한 세계 각국의 함성 소리를 잠깐만 들어도 BTS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매년 K-POP 월드 페스티벌과 같이 세계인이 하나 되어 K-POP 관련 행사를 큰 규모로 진행하는 등 K-POP은 많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BTS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뜨거운 인기를 얻게 되니까 여러 방송국에서는 BTS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돌들도 자신의 프로그램에 섭외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굳이 방송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팬들까지 알아서 방송을 찾아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이돌이 명성과 인기를 얻었을 때 나타나는 상업 효과와 수익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예 자체적으로 아이돌 그룹을 양성하는 프로듀스 101과 같은 프로그램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화되어서 노래와 댄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활동으로 뻗어나가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BTS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요인인 SNS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녀노소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정보를 얻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돌들은 다양한 SNS 계정을 이용해 팬들과 소통하고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신만의 일상을 공유하는 등의 여러가지 보다 개인적인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BTS를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브이라이브 등 다양한 곳을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가지의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중 팬들이 가장 애용하고 BTS가 팬과의 소통 도구로 자주 이용한다는 트위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멤버들의 개인적인 사진과 멤버들이 전하는 팬들의 말, 그리고 팬들이 BTS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자유롭게 댓글에 달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볼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댓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을 리트윗이라는 공유 기능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팬들의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트위터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가장 핫한 브이라이브라는 앱도 생겼습니다. BTS 멤버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방송에서 볼 수 없던 프리한 모습으로 팬들의 실시간 댓글에 대답하며 소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시간이라는 점에서 큰 메리트를 가져 팬들이 마치 BTS와 같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보다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 대부분의 아이돌들이 이 앱을 사용하여 팬들과 소통하려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아이돌 문화도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요즘 아이돌은 만능, 엘리트라는 키워드가 붙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이유는 기획사 자체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끼가 많은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서 퍼블릭 스피킹, 카메라 포즈, 노래, 댄스, 화장법, 그루밍, 외국어,
연기 등의 다양한 것들을 데뷔 전에 기초교육합니다. 아이돌에게 끼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이기에 기획사에서도 탄탄하게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기획사의 전문적 교육 제공 문화가 가장 활발하기에 아이돌들은 다양한 끼를 가지고 있고 특히 언어 교육을 통해 글로벌을 항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팬클럽 문화의 활성화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BTS는 그들만큼 유명한 BTS 팬덤인 아미 덕분에 흥행에 성공했다는 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는 스마트 기기와 SNS의 발달을 통해 일명 덕질이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돌 팬들은 순위 올리기나 음악상 수상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하고 실행합니다.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무한 스트리밍을 하거나 음반을 여러 개 구매하거나 라디오에 리퀘스트하거나 시상식 공연에 추천하고 영상을 모아 유튜브에 올려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등 BTS에게 상업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BTS를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클럽 문화는 문화라는 틀에서 벗어나 굿즈를 만드는 등의 활동과 같은 사업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덕질 문화는 아이돌 문화 활성화에 큰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한국에서의 BTS의 성공 요인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지금의 BTS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돌이라는 문화 자체도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은 좋아하는 BTS 그리고 알고도 있으며 혹시 소속해 있는 아미 등과 같이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모든 것에 Y라는 물음을 던지는 저희 처돌이 채널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